네, 10분이 다 되어서 다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쉬고 오셨죠? 네, 잘 쉬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태치먼트가 어떻게 잘 생성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겠죠? 네, 저는 마이크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분을 쉬고 왔더니 이렇게 어태치먼트들이 잘 생성이 되어서 코어 네트워크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각각의 VPC들, 그 다음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랩 2번까지는 잘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랩 3번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세그먼트 라우팅을 수정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수정하는 게 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웬에서 뭔가 정책을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코어 네트워크 팔러시라고 하는 하나만 저희가 계속 수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코어 네트워크 팔러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에딧을 누르고 저희가 정책을 두 번째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시간이 들어가던 그 어태치먼트 생성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하면서 함께 이런저런 설명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매니저에 보시면은 팔러시 버전 이렇게 요 팔러시 버전이 코어 네트워크 밑에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버전 2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에딧을 눌러서 정책 변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변경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 크리에이트 팔러시를 이렇게 정책 변경을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의 그 네트워크 요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요건이 세 가지의 환경, 프로드, 데브, 레거시 이렇게 세 가지의 환경 만들고 각각 이제 격리를 하는 거. 요거는 사실 세그먼트를 나누는 거를 통해 가지고 벌써 저희가 완료를 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리전에다 배포하는 거. 지금 서울이랑 오레곤 리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드 환경은 높은 보안성을 위해서 오레곤 리전에 있는 프로드 환경과는 어, 통신이 차단돼야 된다. 그리고 레거시 환경과의 통신만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정책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엣지 로케이션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라우터 장비를 하나씩 갖다 놓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서울과 오레곤 리전에 저희의 코어 네트워크 엣지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데브 세그먼트, 레거시 세그먼트, 프로드 세그먼트라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라는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나눠 놓은 그런 라우팅 도메인, 즉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그룹의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네트워크 요소들끼리는 라우팅 정책을 공통적으로 가져간다. 즉, 이 세그먼트는 다 그 세그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끼리 공통적으로 함께 바라보는 표지판이 있고 그 표지판에 트래픽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게 있고 방향 같은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이 공통 표지판을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여기 isolated attachment라는 부분에 이 두 개는 다 no인데 얘만 yes인 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yes라고 찍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pro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요거는 다시 네트워크 요건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프로드 환경, 즉 운영 환경, 우리의 그 이커머스 워크로드가 올라가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보안을 위해서 우리는 오레곤 리전에 있는 또 다른 운영 환경과도 그것조차도 통신하지 않겠다. 정말 완전 격리되어 있는 서울 리전은 서울 리전의 운영 환경, 그 다음에 레거시만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레곤 리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리전에 있는 프로드 환경과 통신하지 않고 레거시랑만 통신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isolated attachment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그먼트, 즉 이제 뭐 데브 세그먼트면 데브 세그먼트, 레거시 세그먼트면 레거시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국경이나 뭐 리전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 태그만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 서울 리전이든 오레곤 리전이든
같은 세그먼트로 묶이면서 통신이 가능한 상태, 즉 세그먼트 안에서는 라우팅이 되는 것이 디폴트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isolated attachment라고 하면요, 이게 같은 세그먼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태치먼트가 다르면, 즉 어태치먼트를 저희가 VPC를 붙인 거니까 서울 리전의 그 프로드 VPC랑 그다음 오레곤 리전에 있는 프로드 VPC는 다른 어태치먼트잖아요. 내가 같은 세그먼트라 하더라도 더 높은 보안성을 위해서 어태치먼트가 다르면 라우팅을 자동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환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요 isolated attachment 설정을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저희가 프로드랑 여전히 하나의 요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거시랑 프로드조차도 통신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레거시랑 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환경과 프로드 환경, 즉 서울 리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운영 환경에 있는 워크로드들 간에는 라우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이전에 저희가 뭐 VPC만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라우팅 테이블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바꿔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웬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요 하나의 단일 정책 안에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그먼트 액션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쉐어링과 라우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들 간에 이제 상호 라우팅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통신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라우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프리미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던 그런 정적 라우팅, 그걸 뭐 사이더 기준으로 정적 라우팅을 걸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의 네트워크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거시 환경이랑 프로드 환경 통신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라우팅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통신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링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드랑 레거시를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프로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부 환경이랑도 통신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llow all로 하시면은 대부 환경이랑도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allow selected 두 번째 옵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legacy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create sharing을 통해서 이제 상호 간에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겠다. 서로를 향한 길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이제 create policy를 하시면 바로 정책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ready to execute 상태로 먼저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버전이 하나 생긴 다음 ready to execute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막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길어봤자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책이 생성되는 것을 정책이 생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요 정책들에서 제일 최근에 만든 3번 버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View or Apply Changes을 눌러서 정책 반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쪼로록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Compare Policy 버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이템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compare, 그래서 2번이랑 3번 버전을 compare 해줘. 뭐 1번이랑 비교하셔도 되고요. 뭐 그 버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프로드랑 그다음 레거시랑 이 사이에 라우팅을 공유하겠다라는 변경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한 게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Apply Change Set을 눌러서 이제 실제로 라우팅 정보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각 코어 네트워크 엣지랑 저희 어태치먼트들이 정책이 반영되는데 이제 한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잠시만요. 2번 버전이 좋겠네요. 아이고.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코어 네트워크 팔러시라고 하는 정책은 제가 이제 계속 요 UI에서 똑똑똑 눌러가지고 뭘 수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클릭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문서라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이슨에 똑 클릭을 해보면은 요게 그냥 제이슨 문서 하나거든요. 제이슨 문서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시각화가 되어 있다 뿐이지, 그냥 제이슨 문서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제이슨을 가지고 뭐 내가 이제 버전 관리를 해가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책을 UI로도 이제 저희가 비주얼 에디터를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한 제이슨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코드처럼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깃 같은 거에다가 관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3번 실습에서 수행을 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서울 리전이랑 오레곤 리전에 이렇게 코어 네트워크 엣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그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는 프로드 세그먼트, 데브 세그먼트, 레거시 세그먼트라고 하는 세 개의 논리적 그룹이자 라우팅 도메인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드 환경이랑 레거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이 둘 간에 서로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경로 정보를 교환해주는 그래서 프로드랑 레가시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로 정보를 공유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 정보를 공유할 때도 저희가 막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정책을 선언형으로만 수정을 해주고 몇 분 정도만 기다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그 서로를 향한 라우팅이 완성이 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옥탱크는 이런 세그먼트 아키텍처를 완성을 해서 가지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추가적으로 이 정책들을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법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클라우드 웬단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웬에서의 정책은 다 만들었는데요. 막상 VPC에서 트래픽을 클라우드 웬이 있는 쪽으로 보내주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어느 화면이 더 적합할까요? 잠시만요. 네, 어차피 똑같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뭐 코어 네트워크랑도 연결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 막상 저희 VPC 안에서도 이제 서브넷이 있을 건데 이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그 프로드 뭐 저희 코어 네트워크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 관문에서부터 요 그 글로벌 네트워크 저희 백본망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막상 문에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그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 VPC 안에 있는 서브넷에서도 이제 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데브 VPC나 아니면 뭐 레거시 VPC로 향하는 그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그래서 VPC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라우드 웬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라 각각의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에서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는 그 시작점, 그러니까 관문에 해당하는 코어 네트워크 엣지까지 갖다 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웬 메뉴에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요. VPC로 다시 넘어가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있고요. 저희가 VPC를 입력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PC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라우팅 테이블을 연결한다.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정책을 수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우트 테이블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뭐 디폴트 VPC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어태치먼트를 생성할 때 서브넷을 고를 때 꼭 워크로드가 있는 서브넷을 골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워크로드 서브넷 안에다가 저희가 코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관문을 열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로드 서브넷을 꼭 통일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다 워크로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다가 워크로드를 치시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이 오레곤 리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들을 저희가 새 창으로 이렇게 띄워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할 내용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랑 같은데요. 조금 더 이거를 살짝 이걸 닫아버려야겠군요. 네, 이렇게 닫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각각 뭐 프로드든 데브든 레거시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 보시면은 10점대 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점대로 시작하는 IP 대역은 다 그냥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라. 그래서 클라우드 웬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데브를 거쳐서 오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10점대에 해당하는 그런 트래픽들은 모두 다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서 클라우드 웬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받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에서 워크로드 검색하셔서 이제 뭐 오레곤 같은 경우에 2개가 뜨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서 수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라우트 테이블인데요. 라우트에 보시면은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은 라우트가 있고 지금 로컬 라우팅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거 말고는 라우팅 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다른 VPC나 외부랑 연결이 안 되는 상태여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래픽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Edit Route를 눌러서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dd Route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저희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점대 대역은 다 코어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보내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10점대 대역 복사 붙여넣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하시고 타겟은 어디로 보낼 거냐 하면 저희는 코어 네트워크 AWS의 코어 네트워크로 보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프로드든 데브든 레거시든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코어 네트워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레곤 데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놨던 어태치먼트가 보이실 건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Save Chang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 하나는 수정을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총 5개의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검색된 것 중에 2번째 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우트에서 지금 edit route 네, edit route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네, add route를 하고 마찬가지로 10점대에 대해서 타겟을 코어 네트워크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러면은 오레곤 프로드에 해당하는 어태치먼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Save Change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레곤 리전에 있는 데브 환경과 프로드 환경에 있는 VPC에 올라가 있는 EC2 인스턴스는 10점대로 이렇게 본인 로컬 라우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10점대로 시작하는 IP로 뭔가 트래픽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뭔가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 코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레곤 리전은 다 설정을 했으니까 서울 리전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오레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레곤을 클릭하고 네, 저희는 아시아 퍼시픽 서울 AP 노스 이스트 2라고 적혀 있는 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못 찾는 게 정상입니다.
네, 다른 리전을 이동했으니까 안 보이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서울 리전으로 이동을 하셨으면요. 또 마찬가지로 워크로드라고 라우트 테이블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개의 라우트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왜 3개냐면 여기는 레거시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클릭, 클릭, 클릭해서 저희가 라우트 테이블을 쭈르륵 열어주게 됩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네, 이거는 프로드에 해당 서울 프로드 환경인데요. 요것도 에딧 라우트를 클릭을 하시고 애드 라우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10점대는 다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라.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를 찍으시면은 서울 프로드 환경에 연결된 이 어태치먼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타고 나갈 수 있도록 네, 클릭을 해주시고 세이브 체인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우트 테이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한 번에 그 VPC 라우트 테이블 다 같이 업데이트 치는 작업만 해주시면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정말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상기해 주시면서 꼭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부 환경인데요. 요것도 에딧 라우트를 통해서 10점대 대역은 다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라 라고 저희가 표지판에다가 길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 대부 환경으로 찍어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레거시 환경 하나만 남았습니다. 레거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0.0.0.0 elsewhere, 그러니까 요 로컬 라우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보내게 해두었는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저희 구조가 요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지금 그 코어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그 범위를 좁혀서 잡아주기 위해서 10점대만 보낼 수 있도록 이 정보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0.0.0.0에 0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를 다 이렇게 보내게 해두었다면 10점대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체인지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아키텍처를 한번 테스트를 하기 전에 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상태에는 초창기 상태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초창기 상태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서울 리전과 오레곤 리전에 각각의 VPC들이 존재를 하였고요. 이것들은 서로 전혀 통신이 되지 않는 각각 격리되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퍼블릭 서브넷이나 이런 식으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 전혀 통신이 되지 않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저런 설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구조를 보시면요. 우선은 저희가 코어 네트워크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클라우드 웬을 통해서 세그먼트를 프로드, 데브, 레거시 세그먼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세그먼트로 연결되는 방식은 태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태그 기준으로 뭐 env라는 태그가 프로드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프로드 세그먼트로 연결이 되면서 라우팅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dev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dev 세그먼트로 붙고 레거시라는 값을 가지면 레거시로 붙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 세그먼트를 통해서 라우팅 도메인 논리 그룹에 속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VPC나 그다음 VPC들은 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어태치먼트라는 연결을 통해서 이제 코어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V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로드 서브넷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코어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자동적으로 배포가 되면서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 즉 세그먼트 및 코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게 데브 세그먼트는 데브 세그먼트끼리 이제 뭐 당연히 같은 세그먼트니까 통신이 될 거고 프로드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통신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더 높은 보안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isolated attachment라는 설정을 yes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얘랑 얘, 그러니까 즉 오레곤 리전의 프로드 VPC와 그 다음에 서울 리전에 있는 프로드 VPC는 다른 어태치먼트이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요건 중에 프로드 환경과 레거시 환경, 즉 우리 그 서울 리전에 있는 IDC 환경과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드 세그먼트와 레거시 세그먼트는 서로 간의 경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 둘 간에는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저희가 그 각각의 이제 EC2 인스턴스들에서 요 코어 네트워크로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관문까지 쭉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라우팅 테이블의 설정까지 모두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가장 신나는 부분이 왔죠. 네, 저만 신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신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 설정 확인 테스트는 저희가 간단하게 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운영을 할 때 가장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지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핑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랩의 5번에 보시면은 서울 리전 인스턴스와 오레곤 리전 인스턴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레곤 리전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각각의 인스턴스 IP를 적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브 인스턴스인데요. 데브 인스턴스는 이렇게 오레곤 데브죠. 오레곤 데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레곤 프로드는 IP가 요걸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스턴스 들어가서 핑을 쳐야 되니까 커넥트를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인스턴스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어떤 인스턴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10.1.0.6이면 네, 오레곤 데브네요. 그러면 오레곤 데브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제가 까먹을까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IP를 이게 어떤 인스턴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레곤 데브는 제가 연결을 했으니까 오레곤 프로드도 한번 붙어야 되겠죠? 아이고. 너무 크네요. 네, 오레곤 프로드 이것도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원 프로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오레곤 프로드라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잘 하실 거라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에코를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레곤 쪽은 다 저희가 준비가 되었고 이제 서울 리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서울 리전 인스턴스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리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드, 데브, 레거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들이 찍혀 있는데요. 일단 IP부터 받아 적어 보겠습니다. 핑 때리려면 IP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브 인스턴스는 여기에 이렇게 IP가 있고요. 서울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10.99점 이런 식으로 대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IP들을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건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1을 보시게 되면요. 테스트 케이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isolated attachment가 프로드만 yes로 되어 있던 건 초기 설정이 네, 되어 있던 거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 기능 isolated attachment가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나리오에 같이 포함을 해둔 것이라서 네, 테라폼으로 배포할 때 같이 배포가 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디폴트 동작은 세그먼트 안에서는 통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세그먼트 내부의 통신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같은 세그먼트로 묶여 있는 것들끼리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세그먼트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리전 상관없이, 그래서 서울에서 오레곤으로 이제 하더라도 같은 세그먼트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통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프로드는 아이솔레이티드 어태치먼트 설정에 의해서 어태치먼트가 다르면 격리가 되기 때문에, 프로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레곤 프로드로 핑을 때리면 그거는 핑이 실패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오레곤에 있는 대부 환경에서 서울에 있는 대부 환경으로 핑을 때리면 그거는 리전과 관계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각 환경을 커넥트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보시면은 이렇게 커넥트 눌러서 쭉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인스턴스를 5개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거를 들어가는지 몰라서, 네, 이거 말씀드리는 그 사이에 또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그래, 라인에. 네, 10.8이 1.29면은, 네, 이거는 서울 프로드네요. 프로드. 네, 서울 프로드 환경이고요. 그러면 서울 대부 환경도 붙어야 되겠죠? 서울 대부 환경 커넥트를 하고요. 네, 제가 이건 기억합니다. 서울 대부라고 했죠, 제가. 있고, 서울 대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 레거시도 붙어야 완전한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커넥트를 눌러서 커넥트 다시 한번 누르고 세션 매니저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있고 서울 레거시.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5개의 인스턴스에 각각 접속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첫 번째, 세그먼트 안에서의 통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서울 리전에 있는 프로드 인스턴스에서 오레곤 리전에 있는 프로드 인스턴스로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안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프로드, 네, 서울에 있는 프로드에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핑, 저희가 요 인스턴스 IP는 제가 지금 제 환경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EC2 인스턴스 대시보드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프라이빗 IP를 확인하셔서 핑을 날리셔야 됩니다. 네, 10.1.1.2. 네, 이렇게 했을 때 통신이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세그먼트라도 아이솔레이티드 어태치먼트 설정에 의해서 이게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대로 네, 오레곤에 있는 프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프로드로 핑을 할 수 없습니다. 핑 10.82.1.29. 이게 서울 프로드 인스턴스 제 거 IP거든요. 네, 이게 통신이 되지 않고, 네, 기다리면 타임아웃이 나겠지만, 네, 통신이 되지 않고 패킷 로스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대부는 아이솔레이티드 어태치먼트 설정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레곤에 있는 대부 환경 인스턴스랑 핑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1.0.6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쭉쭉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세그먼트로 묶여 있으면 저희의 정책에 의해서 클라우드웨인을 통해서 AWS의 글로벌 백본망을 타고 코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쭉 타고 가서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마나 이렇다 할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보여드린다면 이건 오레곤 데브 인스턴스인데요. 여기에서 서울 대부 인스턴스 10.82.0.6으로 핑을 때리면 당연히 통신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세그먼트 안에서는 아이솔레이티드 어태치먼트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리전과 관계없이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세그먼트 간의 연결이 될 건지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간의 연결은 저희가 프로드랑 데브를 먼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그 세그먼트는 격리되어 있는 라우팅 도메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로드, 세그먼트, 이 각각의 세그먼트들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는 이상 다른 세그먼트에 속해 있으면 통신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에서 프로드를 때려보고 프로드에서 대부로 이제 핑을 때려봐서 이게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둘 다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네, 오레곤 대부니까요. 오레곤 대부에서 서울 프로드로 한번 핑을 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막 오레곤에서 서울 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오레곤에 있는 프로드랑도 핑을 때려보겠습니다. 네, 통신이 안 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리전과 관계없이 세그먼트를 벗어나면은 이제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이 디폴트 정책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뭐 서울 프로드로 핑을 때려볼까요? 요거는 지금 서울 대부 환경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부 환경에서 네. 그리고 생각보다 RTT 값이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 백본 환경이 굉장히 고성능의 저지연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랑 그 오레곤 리전이 거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RTT 값이 생각보다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울 대부에서 서울 프로드로 핑을 때리기로 했죠. 네. 그래서 핑을 날려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간에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정책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세그먼트 간 라우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로 반면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허용해준 케이스, 즉 프로드랑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짚어가지고 쉐어링을 걸어줬던 거 기억나실까요? 저희가 요거 랩 3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드는 레거시랑 allow selected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허용해 주었었는데요. 그러면 프로드랑 레거시 간은 리전과 관계없이 그 다음 세그먼트가 다르더라도 통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쉐어링을 통해서 상호 간의 경로를 교환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의 대부 환경이니까 안 되겠네요. 대부는 이제 끄고 헷갈리니까 끄고요. 대부는 잠시만요. 이게 뭐였지? 네, 이것도 대부니까 괜히 헷갈려서 끄고요. 그 다음에 서울 프로드랑 네, 서울 레거시, 오레곤 프로드 이 세 가지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에 있는 프로드 환경에서 서울에 있는 레거시로 우선 핑을 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레거시 환경과 그 다음 서울에 있는 프로드 환경은 세그먼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쉐어링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상호 간의 경로 정보를 교환해 줬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전이 다른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되는지 오레곤에서 서울 레거시 환경으로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되어야 될 거고요. 네, 쭉쭉쭉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레거시 환경에서 이제 오레곤에 있는 프로드로 한번 핑을 날려볼까요? 요거를 복사해서 핑 이렇게 때려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게 쭉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테스트들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저희가 뭐 그런 복잡하게 뭐 라우팅 테이블에 뭐 하나하나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정을 하고 뭐 IP 대역을 몇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 없이도 저희가 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잠시만요. 시작하기 위해서 네, 세그먼트라고 하는 요 논리적인 그룹, 즉 격리되어 있는 라우팅 도메인을 통해서 손쉽게 태그 기반으로 라우팅 정책을 가져가실 수 있고 이 세그먼트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어떤 세그먼트와 라우팅 정보를 교환할 것인지 반대로 블랙홀 라우팅이라고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우팅 정책을 내가 그 코어 네트워크 팔러시라고 하는 단일 제이슨 문서 하나만 수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설정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경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AWS에서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클라우드 웬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네핏들과 연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 실습 자체는 끝났지만, 이 실습을 이제 끝났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삭제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같이 해야 실습이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습을 사용했던 자원들을 함께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자원 부분은 저희가 그 PDF로도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PDF로 공유 드린 실습 완료 후 리소스 삭제 이 부분을 따라서 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따라 이렇게 쭉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한쪽에다 펼쳐놓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과금을 막기 위해서 오늘 실습으로 생성된 리소스를 꼭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뭐 테라폼을 통해서 리소스를 와르르 한 번에 찍긴 했는데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는 따로 저희가 수동으로 삭제를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한 번에 테라폼을 통해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네트워크 매니저 화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아니면 요 링크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커넥티비티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아이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가 있고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것들을 이제 각각 하나씩 클릭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게 저는 계속 세로 고침이 돼서 이게 자꾸 이게 가려지는데요. 네, 조금 작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요걸 어태치먼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클릭하고 딜리트를 무자비하게 날려줍니다. 확인창이 나타나더라도 저희는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요 5개의 어태치먼트에 다 이렇게 딸깍딸깍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쪼로록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총 5개의 어태치먼트를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이게 전체 삭제되는데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4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어 네트워크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벤트를 저희가 활성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코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설정이 되었고 어떤 설정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코어 네트워크에다가 뭐 정책의 변경이 일어났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VPC 요거는 아까 했던 작업이겠죠. 그래서 VPC 어태치먼트가 생성이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해 놓은 그런 글로벌한 코어 네트워크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벤트식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정책을 적용해 가지고 내가 뭐 얼럿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오늘 실습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들이 잘 삭제가 되고 있지만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우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코어 네트워크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드 세그먼트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리전에 있는 프로드 세그먼트에 있는 그 리소스들이 라우팅 정보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10.99점 대역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연결해 놓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연결된 레거시 환경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프로드 환경이랑 레거시 환경은 통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쉐어링을 통해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10.99 대역을 향한 라우팅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코어 네트워크 메뉴에서도 뭔가 가시성을 가져가거나 하는 것들을 좀 이것저것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이래서 트랜짓 게이트에 연결된 걸 확인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로딩이 짧게 끝나야 될 건데 요게 로딩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리전이
두 가지가 있고, 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있고, 뭐 거기에 딸려 있는, 뭐 연결되어 있는 피어링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저희가 이제 요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는 트래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다가 한 거니까 갑자기 쭈루루 이제 바이트 인아웃이 많이 찍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저희가 차단하는 것들, 뭐 블랙홀 라우팅을 걸었다든가, 뭐 패킷 드롭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런 온프레미스 장비나 어플라이언스 같은 데서 사용하셨던 그런 매트릭들도 여기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저희가 어태치먼트가 잘 삭제가 되었는지 볼까요? 아직 네, 그 사이에 삭제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면은 네, 삭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테라폼으로 만들었던 리소스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클라우드9 환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테라폼이 아니라 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가 아니어도 클라우드9 이렇게 검색창에 클라우드9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무관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오레곤 리전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서울 리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게 서울 리전에다가 요 클라우드9 아이디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요거는 꼭 만약에 요게 보이지 않는다, 요 이렇게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이게 위에 서울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고 오픈을 눌러서 클라우드9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글씨가 굉장히 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테라폼을 통해서 만들어 두었던 환경들이 저희를 다시 반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요 실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라폼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이제 리소스들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리소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리소스들이 삭제될 건데 정말 삭제하실 건가요? 라고 프롬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쓱 yes를 눌러줄 건데 yes가 나타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 리소스들이 다 삭제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yes라고 입력을 하시고 다시 엔터를 눌러서 쭉 삭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20분 뒤에는 아마 이 세션이 끝날 것 같아서 요 삭제를 하시는 것을 대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삭제하셔야 되는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클라우드9 ID 환경 있죠? 요거를 삭제하시는 방법은 요 실습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삭제하시는지 제가 실제로 하진 않고, 왜냐하면 요 삭제가 돌고 있는데 이걸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처음에 배포하셨을 때랑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 화면에 가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1하고 C9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택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 하나가 더 있는 거는 여기에 딸려 있는 그런 서브 스택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성해 준 이름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진짜 딜리트 하실 건지 그 확인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요 삭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테라폼을 통해서 삭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삭제가 돌고 있으니까요. 한 20분 정도 있다가 보시면은 요거 삭제가 끝나고 Destroy Complete 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오셔서 요 저희가 만들어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삭제는 한 2, 3분이면 삭제가 완료되고요. 요 테라폼으로 만들어진 거는 저희가 뭐 코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뭐
뭐 아니면 EC2, VPC, 뭐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야 돼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 20분 정도는 저희가 더 대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때까지 뭐 이제 쭉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삭제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클라우드웬의 베네핏과 연결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느라 정말 아침부터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삭제도 잘 되셨다면 자유롭게 나가주셔도 되고, 나가시기 전에 서베이를 통해서 더 나은 세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서베이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랩2에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랩2는 별도로 원하신다면 별도 실습을 하셔도 되는데, 랩2 같은 경우에는 랩1의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서 랩1 내용 삭제 없이 랩2를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뮤트 상태로 하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